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은 10분 컨설팅 개인 사업자 법인 좀 비교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 법인 전환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제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고 법인이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이거 뭐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0분 컨설팅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내용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종합소득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소득세는 세법에서 이제 열거주의라 그러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소득세에 열거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득세의 범위에 열거되지 않는 것은 과세할 수 없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세는 법인에서 내는 거죠. 발생주의인데 이건 뭐냐면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면 과세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자, 등록. 자, 법인은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거고, 자, 개인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책임은 개인은 무한 책임이에요. 그렇죠? 무한 책임.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무슨 일이 있다. 뭐 부채가 있다. 채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하여튼 뭐 집까지 탈탈 털어서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유한 책임은 주주의 범위 내, 주식의 범위 내, 출자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경비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나면 필요 경비를 빼고 나면 이제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비는 필요 경비 이렇게 얘기해요. 수입 금액 필요 경비 뒷장에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법인은 입금 산입, 손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무 조정한다 그러는데 이제 경비는 입금 송금 개념이다. 그다음 세율은 6에서 40% 누진 세율이다. 법인은 뭐 10% 여기서 이제 지방세 빼고 20%더 위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 3천억 이상 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일부러 안 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이 요 정도 범위에 있다. 뭐 요 정도 이해하시고 아시죠? 대표급여 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경비 처리 가능하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익잉여금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필요 경비 빼고 남는데 소득, 이익,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는 내 맘대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법인 전환할 때 법인 가면 돈 잘 못 쓴다며 이런 소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법인은 이익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대부분 배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당소득세가 발생이 된다. 요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배당소득세 발생된다. 자금 사용분 법인에 비해 자유롭죠, 아무래도. 막 쓸 수 없죠. 우리가 흔히 두려운 가지급금 등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업 승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상속이 될 때는 개인은 자산 가치만 고려해요. 순자산 개념으로. 법인은 이제 주식 가치로 평가를 하죠. 법인은 주식 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눈에 좀 이렇게 박아 두세요. 눈에 이게 딱 기억을 해 두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을 만나서 법인 전환 컨설팅 할 때 이런 거 물어보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세 비교 똑같이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면 2억 원을 똑같이 벌었어요. 똑같이 개인도 법인도 2억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자, 대표 인건비를,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 인건비 개념도 아니지만 그냥 굳이 비교를 위해서 사장님이 5천만 원을 가져간다. 자기가 생활을 위해서. 자, 법인에서도 5천만 원을 가져간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처리, 여기는 비용 처리 불가합니다. 여기는 인건비 처리가 가능해요. 자, 참고로 만약에 대표님 가족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월급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용 처리. 자, 개인 사업자는 필요 경비라고 표현하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필요 경비 산입이 가능하냐? 중요한 거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해야 돼. 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사업에 참여, 일을 하고 있다,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님 가족권은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당연히 법인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사업에 참여한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고, 자, 과세표준은 5천만 원 인건비가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2억 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법인은 5천만 원 비용 처리가 되니까 1억 5천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세율은 38% 구간, 법인은 이제 2억 미만이니까 10% 구간. 이거는 뭐 공제 뭐 아무것도 안 뺐어요. 그냥 2억에다가 38%의 누진공제 1940만 원 뺀 거예요. 누진공제 빼고 나면, 누진공제만 제하고 나면 5,660만 원이 세금이고, 이렇게 1억 4,300만 원이 남았다. 그리고 이 1억 4,340만 원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요 개념이 개인사업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인은 자 1억 5천 중에 10% 법인세 1,500만 원 내고 나면 1억 3,500이 이익잉여금이 남았어요. 이게 만약에 다 대표님 돈이라면 뭐 이렇게 뭐 1억 8,500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왜? 자, 만약에 이 돈을, 이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만큼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법인으로 가면 세금을 덜 내니까 법인으로 가겠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총소득을 대표 CEO가 다 쓰겠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5,660만 원하고 5,413만 원하고 세금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익잉여금을 다 소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차이는 뭐냐. 자, 여기서 이런 거죠. 이 좀 금액이 크다고 해 이 정도면 좀 비교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가 10억의 이익이 났고 법인도 10억의 이익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인세 예를 들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10억이면 한 대충 한 2억 정도가 법인세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 법인은 8억으로 다음에 사업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유 자금이 있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8억 가지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45%라고 보면 그냥 뭐 이런 것 다 빼고 자 45%다 그러면 5.5억 가지고 내년 사업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게 투자의 여유가 더 생겨서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요거는 좀 참고를 알아두세요. 자, 소득의 차이, 개인 사업자 법인이 사업을 하는데 소득 차이를 어떤 건 세금을 매기고 어떤 건 안 매기느냐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개인 사업자는 이자 배당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자, 열거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따로 자 종합소득세 낼 때 이건 자 여기 개인 사업자 요거는 사업소득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소득, 개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 수익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종합소득세 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신고한다. 요건 알고 계시죠? 자, 법인은 그러나 이자 배당 소득 수익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법인세 과세 소득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원칙적으로는 수입 금액도 아니고 필요 경비도 불산입인데 복식 부기 의무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개인 사업자들은 부동산 제외 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과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세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총수익 금액에 들어간다. 또 필요 경비에 빠진다. 이렇게 되고, 당연히 법인은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입금 잡거나 송금 잡거나 하죠. 손실, 송금, 이익, 입금. 자, 유가증권 처분 손익, 법인, 개인은 이거는 뭐 그냥 사업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법인은 역시 입금 잡거나 송금 산입 잡는다. 출자자의 자금 인출, 뭐 개인 사업자 출자자 개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표님이 자금 인출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내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자금을 반환하는 거니까 뭐 이자 이런 거 없어. 그런데 법인은 이게 그냥 갖고 갔어. 근거가 없어. 그러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의 사용이 좀 제약을 받는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고, 자, 자산 수증이익, 채무 면제이익.
사업 관련이면 총 수익금액에 산입을 하고요. 사업 무관이면 총 수익금액에 불산입합니다. 개인은. 법인은 무조건 입금 산입합니다.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자산 수준이익 어떤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이 사업자인데 그냥 돈을 줬어. 법인으로. 예를 들면 자산을 그냥 준 거예요. 증여한 거야. 자산이 늘어났어. 자산 수증이익. 아버지가 아들한테 빌려준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채무 포기를 했어. 그러면은 법인이면 예를 들면 그 채무 포기만큼 어떻게 법인의 이익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부채에서 빠졌으니까. 그쵸? 그럼 채무 면제 이익. 예. 그 개념이에요.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자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법인은 송금 산입합니다. 사업자 대표장 사업을 종사해 거기서 일을 해 근로자야 그러면 필요경비 산입. 그리고 법인은 송금 산입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퇴직금을 못 모아. 흔한 말로 퇴직 충당금 설정이 불가해.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죠. 재고자산 자가소비 이거는 좀 뭐냐면 내가 사온 물건을 내가 썼어. 이거 수입으로 잠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은 규정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부가세 또 자가소비 이런 부가가치세 자가소비 개념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세요. 하여튼 뭐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어쨌든 재고자산 소비할 때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요 장의 내용을 한번 기회 되시면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서 캡처를 해두시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아마 이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대표님들이 좀 물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소득세법의 소득, 열거주의 소득이 뭐뭐 있냐. 자, 여기서 보시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얘가 제가 같은 색깔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 이거는 이제 금융소득으로 보잖아요. 그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자, 2천만 원 이상이면 이렇게 넘어가면. 배당소득은 이제 그로스업이라는 걸 나중에 좀 공부를 하세요. 배당세액 공제 이런 거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 다 여기 다 보시면 다 원천징수라는 걸 다 해요. 그쵸?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얼마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죠. 자, 원천징수를 하고 다른 소득들이 다 많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천징수가 있고 원천징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원천징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분리과세라 그래요. 한번 좀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일용 근로자의 소득은 대부분 그냥 분리과세하고 한 번 원천징수로 끝나요. 두 번째 여러분들 로또, 복권 당첨금도 한 번 세금 내고 끝나잖아요. 이것도 분리과세예요. 그냥 한 번만 세금 내고 끝내. 참고로 복권은 3억 이하는 20%고 3억 이상이 되면 이제 30% 세금 내죠. 원천징수 합니다. 알아두시고 뭐 알아두실 필요 없고. 자, 요거인데 요런 거를 이게 우리가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요게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원천징수 했으나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는 이제 애납적 원천징수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한 번 더 신고해야 될 수 있어. 이 개념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한 번 세금 내고 끝나는 거죠. 이게 분류과세라는 건 종합소득세와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절세 컨설팅이 뭐냐? 대표님이 우리 팀장님들께 야 절세 컨설팅이 뭐야? 물어보면 본질은 뭐냐면 있잖아요. 높은 세금 구간에 있는 소득을
낮은 세금 구간의 소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싶죠? 뭔 말이냐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CEO 플랜이다 해가지고 대표님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서 보험 상품을 많이 팔았을 때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500만 원 급여를 받으시는 대표님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소득이고 종합소득이 합산되니까 세율이 높잖아요. 사업소득은 최대 막 50% 가까이 되잖아요.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갖고 가세요. 나중에 뭐로? 퇴직소득으로 가져가세요 했을 때 퇴직금은 뭐예요? 퇴직소득세는 뭐 10에서 뭐 많아야 20% 정도 되니까 근로소득을 받을 거를 퇴직소득으로 옮겨받아라. 뭐 이런 것처럼 절세 컨설팅의 기본적인 틀은 자, 절세 컨설팅의 기본적인 틀은 자, 빨간색으로 높은 세금 구간의 소득을 낮은 세금 구간의 소득으로 바꾸는 행위이다. 요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좀 절세 컨설팅 하는데 약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0분 컨설팅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스 어드바이저 그 중요 이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기 아래 메일 주소 나가잖아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